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반려견의 고민을 풀어주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고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헤치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 전문가. 오늘도 잘해주실 거죠? 제발. 요란스레 설샘을 반겨주는 뭉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쁘게 생겼다. 어? 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들어오세요. 안녕. 나좀 들어갈게. 들어갈게. 이자. 냄새 좀 맡을래? 알았어. 야, 너네 여기 좋다. 어? 냄새도, 햇빛도 잘 받고. 아이고, 이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들어갈게. 알았어. 도망가. 너무 귀여워. 얘네 뭐야? 들어가면 되죠? 네네. 예, 들어오세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네 뭐야? 아유, 알았어. 쟤는 저기서 저거 먹고 있는데 막. 줄 뜯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지금 한 20분째 저거 뜯고 있어요. 이건 처음 보는 맛인데. 지금까지는 너무 평온한데요?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뭉치의 행동을 보니까, 약간 제가 의심 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알아볼까요? 자기가 꽂힌 물건에 대한 욕심이 남달라 보였던 뭉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선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기들이 장난감 갖고 물고 뜯고 해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저렇게 물어 뜯으니까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원래는 이빨 나서 막 네, 물고 많이 씹어야죠. 뜯고 씻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생긴 것도 엄청 싸납게 생겼어요, 뭉치는. 저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내 거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물체가 보이면 또 그것도 가야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유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내 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소유 공격성이라는데요. 그래서 단지와 부엉이의 밥도 지키려고 했던 건가요? 사실 저는 안 먹고 저렇게. 자기 밥 다 안 먹고 저러는 거죠? 예, 안 먹어요. 자기 건 안 먹고 괜히 으름장을 놓기 일쑤였는데요. 애기 것들 저거. 지 방해한다고. 애들도 안 해 이제 이 조그만 것들이. 눈치 봐 저 조그만 게. 표정 봐. 그냥 먹고 싶은데. 와, 애기들인데 스트레스 시그널이 엄청 많이 나와. 똑바로 못 쳐다보고 막 이렇게 예, 피해. 곁눈질로 쳐다보죠. 고개를 막 등보다 낮게 해가지고. 저 어린 것들이 뭘 잘못했다고 스트레스를 줬던 걸까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음식을 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죠. 저게 더 맛있을까? 저것도 내 건데. 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건데. 왜 쟤네가 저거 먹고 있어? 뺏으러 가야죠, 이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뭉치를 위해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예 시야가 가려지는 곳에서 따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호자는 공간을 분리해서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었습니다. 평소 때는 완전 분리해서 주시는 거죠? 예.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는 뭉치. 문을 닫아 주셔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쟤 또 보고 있잖아요. 서로 스트레스예요, 서로. 거리만 떨어뜨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야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밥을 준비하면 다 자기 자리로 가도록. 시야를 꼭 차단해주세요. 그 다음 밥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도 뭉치는 소유 공격성을 보였었는데요. 보호자가 혼을 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뭔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걸까요? 아가 먹는 거야, 안 돼. 이때
우리가 저렇게 옆에서 서서 네. 뭉치한테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 뭉치가 우선 저 때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반사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저 같으면 저 때 뭉치 앞에 쓸 거예요. 아, 가려서 네, 아예. 안 보이게. 소유 공격성이 보이잖아요. 네. 뭔가 내 거를 지키고 다 내 거고 이런 소유욕이 강한 아이들 교육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배열이에요. 지금 뭉치가 뺏으려고 하는 것과 뭉치 사이에 뭉치의 리더가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좀 어설. 네, 좀 아무것도 어설픈 아니- 거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확해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유 공격성은 배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안 돼! 정말 보호자가 중간에서 가로막자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였던 뭉치. 뭉치 앉아. 100점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들어와서 뭉치가 올라가는 흥분을 중간에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더 흥분이 과해서 뛰쳐나가서 저걸 뺏기 전에. 뭉치의 흥분을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그렇다면 물건이나 음식 등 지킬 게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부엉이를 물었던 건 왜 그랬던 거죠? 딱 심리가 이건 거예요. 도대체 뭉치는 왜 자기 자식들을 가차없이 공격했던 걸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밝혀지는 뭉치의 충격적인 심리 상태. 못됐어 진짜. 소름 끼치려고. 그리고 뭉치 앉아. 설 전문가와 뭉치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과연 설 전문가는 몹쓸 가정 파괴견 욕심쟁이 뭉치의 솔루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치명적인 2부가 곧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채널 용정, 채널 본드. 어디 가지 마세요. 기다려. 추우니까 기다려. 제발. 집안의 모든 물건은 다 내 거. 살짝이라도 손댔다 하면 거칠게 달려들고 가족들 밥까지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깡패 아빠. 뭉치의 욕심은 끝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욕심 부릴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새끼 강아지를 사정없이 물어버린 건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전까지 계속 참아서 그래요. 네, 참아서 그래요. 그 전까지 귀찮은데 계속 참았어 자기가. 귀찮은 수지가 이제 요만큼 올라가다 정점을 달하면 저런 행동이 딱 그렇죠. 나타나는 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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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딱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었다가 앉아 하는 순간 눈 쫙 풀리고 꼬리 내리고. 고개 고개 떨궈지고 숙이고. 이제 제정신 차린 거야.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다가 눈앞에서 흔들면 더 흥분도를 높이는 거예요. 또 뭉치의 마음도 자기가 얘네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환경 관리를 통해서 보장해줘야 돼요. 공간 딱딱 예. 분리하고 시간별로 좀 넓은 공간에 있는 아이들, 뭐 자기만의 공간에 있는 아이들 로테이션 돌리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 안 다치도록. 그런데 문제의 영상 확인을 계속 이어가려던 그때 갑자기 현장으로 뛰쳐나온 단지. 무슨 일이죠? 예. 단지야. 애기들 확인하러 다니는 거 봐. 애기 우는 소리 나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다니잖아. 네가 그랬어. 아직도 모성애가. 아유, 착한 엄마. 단지의 모성애 칭찬해. 그럼 뭉치는 어떤가요? 부성애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공동육아를 하는 동물들도 네. 있지만 일도 없어요. 강아지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엄마만 모성애를 가지고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침입자예요.
내 자원을 나눠 먹는, 내 공간을 침범하는 그냥 침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요즘에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쵸? 예. 그럼 새끼 강아지들과 계속 함께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애기들은 분양 보내실 거죠? 다 보내요. 입양 보내실 거죠? 네, 100%요. 네, 보내셔야 돼요. 1살 정도 넘어가고 뭉치와 비슷한 크기가 되면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뭉치 때문에 고달픈 건 새끼들만이 아니었죠. 단지 역시 제 눈에 거슬리면 무섭게 위협하는 뭉치 때문에 간식 하나도 맘 편히 먹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단지가 먹는 게 되게 급해졌어요. 그쵸. 얘 때문에. 그래서 먹을 거는 절대로 같이 있을 때 주면 안 돼요. 뭉치 같은 성격은. 무조건 분리된 상태에서 줘야 돼요.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못 살게 그래. 이씨, 못됐어, 진짜. 단지는 구석으로 숨기 바빴는데요. 단지의 상태도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저러고 있으면 그렇게 안 봐. 맞아, 정확해요. 저거는 나는 대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없어. 지금 귀 뒤로 넘어가고요. 네.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예. 이렇게 쳐다보는 건 싸우자는 거고 네. 옆으로 누면서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냥 불쌍해 죽겠어요, 단지. 단지가 성격이 착하니까 지금 이 가족이 유지되는 거지. 다 양보해요. 단지가 조금이라도 뭉치 같았으면 이렇게 유지 안 맨날 됐어. 싸워서 이제 누구네 집 마냥 피 흘리고 뭐, 네, 맞아요. 뭐 병원 가고 뭐. 지금 단지랑 뭉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단지가 조금 손해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만들었고 네.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단지가 조금은 손해보는 게 있겠죠. 맞죠.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강아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규칙을 사람이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더 심해져요. 그럼 이대로 지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얘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규칙을 더 존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이 환경 관리를 해줘서 네.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나 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보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환경관리 잘 부탁드려요. 엄마랑 같이 다음, 놀아야지. 단지와 부엉이들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소유 공격성을 보였던 뭉치. 으르렁거리며 공을 지키기에만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뭉치는 같이 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뭔 같이 놀 네.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면서 네. 소통하면서 같이 놀 줄 모르고 혼자 있고 싶고 놀아도 혼자 놀고 싶고 그런 아이 같아요. 급기야 보호자가 발을 갖다 대자 바로 물려고 했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놀아. 제가 움직이면 또 물어요. 그쵸. 저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물 거예요. 예, 또 물고 달라들어요. 저리 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항상 그래요. 네. 물건에 손만 살짝 대려해도 자동 반사. 이래서 무슨 물건을 어디 뭐 가지고 다니겠어? 못 만져요, 제가. 그리고 놔두질 않아요, 집안. 뭉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느낌이에요. 네, 컨트롤 못해. 네, 제 느낌도. 내 내면의 화나 내 안에 있는 감정 자체를 컨트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유 공격성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분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공격성을 보였어요. 공격성을 보이고 한번 모습을 보세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저리 가. 자, 저리 가를 듣는 순간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보세요. 저리 가. 보이세요? 눈 한번 보세요. 예, 내렸어요. 막 이렇게 되게 딱딱한 눈에 입술 올리고 있다가 엄마가 저리 가라고 딱 하는 순간부터 제정신을 차리면서 나 왜 그랬지? 그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제대로 나는 게요. 왜냐하면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와이프도 물리고 저도 이렇게 물렸잖아요. 물린 다음에 제가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큰일 났다. 그쵸. 내가 왜 물었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딱 그 상황이죠. 보세요. 오씨, 나 소름 끼치려고. 이거 뭐야? 나 왜 그랬어? 그러면서 다리도 들고 오히려 자기가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이는 거야. 자기가 표현해놓고서. 예. 그게 물고 나면은 완전히 큰일 났다 이렇게. 이거예요. 이 소유 공격성 언제부터 보였어요, 뭉치? 이거 되게 중요해요. 1년 넘어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제 손녀하고 저기 며느리 아들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출근하고 밤에 그럼 네. 이제 걔네들이 이제 데리고 놀아요. 네네. 3명이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그게 감췄다 먹을 거 뭐 인형 이제 애기가 막 데리고 논다고 자기는 하겠죠, 애기가. 근데 쟤한테는 그게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쌓이면서 이제 저희 생각으로 점점 그런 심해진 거죠. 심해진 거죠. 예. 혹시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뭉치의 아빠나 엄마 본 적 있으세요? 엄마도 봤어요. 엄마는 되게 착하고 순한데 아빠가 나중에 알았어요. 쟤 데리고 와서. 네. 나중에 알았는데 엄청 서럽더라고요. 아빠가?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소유 공격성은 강아지들 아니면 동물들의 되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같이 살기 전에 나보다 힘이 센 아이가 와서 이걸 뺏어가려고 해도 이걸 지킬 줄 알아야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사람과 살면서 그런 게 필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능이 조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뭉치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딱 개충기 지나서 1년령 때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이제 환경적으로 누가 줬다 뺐다 하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경험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 공격성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절대로 뭉치 같은 성격은 소리를 지르고 무섭게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일수록 부드럽게 차분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육을 해줘요. 네, 앞으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탁해요. 얘 꿈꾼다. 얘 꿈꿔요. 어디요? 꿈에서 달리고 있어요, 지금. 달려. 더 빨리 달려. 너무 귀여워. 얘 다 달렸어? 아니, 아직도 달리고 있어? 뛰자. 그래, 꿈에서 뛰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보호자님들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룰을 딱 정해놓고 안 되는 건 정확히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뭉치한테서 무언가를 뺏어가도 난 더 좋은 걸 받고 더 좋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